그래서 1번에서 정답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게 원래는 어법상 옳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틀린 유형이 네 가지나 있었겠죠. harmful에서의 harmful을 harm이라는 명사 형태로 고쳐주셨어야 됐고 2번에서는 realized라는 형태를 realize 아마 영체가 이걸 맞았죠. realize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ollecting 부분을 to collect 여기서의 to 이 부분이 뭐래? collecting이랑 to collecting 똑같아서 얘는 상관없는데 일단은 지문상으로는 collecting이 맞았습니다. collecting. 근데 얘기는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고 4번에서는 that의 what으로 고쳤어야 됐고요. 여기서가 what 돼야 됐고 그 다음으로는 5번에가 어디 갔냐? 5번에 providing이 provide가 됐어야 됐습니다. provide. 오케이. 그래서 각각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먼저 같이 살펴보죠. 사실 harmful인지 harm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잘 나오는 문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포인트에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비교급 표현을 활용할 때 비교하는 대상들의 유형이 같아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good이란 표현이랑 harmed good이란 표현 자체가 대꾸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해를 끼치다 혹은 좋은 일을 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do good 이란 표현도 있고 doing good 이런 것도 있죠. do good도 있고 do harm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네 두 개는 그렇게 문법적으로 썩 와닿는 표현은 아니죠. 왜? 굿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서 동사를 꾸며준다는 것 자체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do well 같은 게 더 맞을 것 같지만 근데 여기서 쓰인 do good이나 do harm은 이 자체로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뭐 선의를 베풀다, 좋은 일을 하다 하면 do good 할 수 있고요. 좀 나쁜 일을 하다, 해를 끼치다 하면 harm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대꾸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정도로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전형적인 어법 문제의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만한 문법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법보다는 어휘 느낌이 강했다. 어휘 혹은 뭐 지문 암기를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realized라고 과거분사 형태나 과거 형태가 쓰이면 기본적으로는 현재 완료라든지 현재 분사 형태랑 비교하는 게 첫 번째겠지만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다를 때냐면 이 선지 앞에 and가 있을 때예요. and. 모의고사에서든지 내신 문제에서든지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 뭐 1번이란 선지가 있고 근데 여기다가 등위 접속사가 있다. 이 선지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는 경우는 100이면 100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면은 전부 다 고르자고 하면 한 6개 정도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4개만 고른다고 하면은 and, or, but, so 이 정도가 있어요. 해서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 밑줄 친 거 중에서 했을 때 이 밑줄 친 부분 앞에서 and나 or이나 but이나 so가 쓰였으면은 등위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연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해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어디랑 형태를 맞춰서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크게 해석해 봤을 때 you will end up drowning in the flood of information 하면 너는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죽을 거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건 you will end라는 부분이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re sentence로 쓰자면 you will realize였겠죠. you will realize. 그래서 여기서 또 동사 원형 형태로 realize가 됐어야 됐다. 왜냐면 여기가 you will 이런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3번은 어법상 옳죠. 왜 옳냐면은 start라는 동사는 대표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를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collecting이나 to collect 둘 다 쓸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다음 4번에서가 조금 보일만한 부분인데 that이랑 what은 원래도 양자택일로 잘 나오는 문제죠. that이랑 what은 양자택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that이랑 what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얘는 좀 지우고 that이랑 what을 한번 봐보죠. 자, that이랑 what이 왜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얘네가 첫 번째로 큰 공통점이 있다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관계대명사 what이랑 접속사 that이 보통 비교돼서 잘 나옵니다. 왜 얘네 두 개가 비교돼서 잘 나올까?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관계대명사랑 다르게 앞에 뭐가 없을까? 그쵸, 선행사, 명사가 없습니다. 얘는 명사가 없고. 접속사 that은 어떨까요? 이때 that은 접속사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랑 보통 잘 연결돼서 이렇게 양자택일 문제가 나오는데,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자기가 명사인데 앞에 명사가 있을까 없을까? 보통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을 알게 됐죠.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은 큰 공통점이 차이점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둘 다 앞에 명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면은 이런 문제가 매번 나오는 겁니다. 명사가 없는 상황에서 대신지 와신지를 골라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엔 뭐가 나오나요? 뒤에는 절이 나옵니다. 근데 that 뒤에서는 완전한 절이 나오나요? 불완전한 절이 나오나요? 그쵸, 얘는 접속사니까 완전한 절이 나오고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방식은 뭐다? 앞에 명사가 없는 경우에 뒤에가 완전한 절이 나오면 접속사 that을 쓰시고, 앞에 명사가 없는 경우에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what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만 나오면 좋았을 텐데 시험에서 모두 나오네요. 가끔씩 명사가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명사가 있는 경우. 근데 이러면 더 쉽습니다. 명사가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 고르면 될까? 그쵸, 왜 되실까? that은 접속사 that 말고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새로운 경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 있고, 다만 w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있는 그런 경우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사가 나오자마자 that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 그럼 that인지 what인지 양자택일을 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랑 뭐랑 뭐? 앞에 명사가 없을 때 완전하면 that, 앞에 명사가 없을 때 불완전하면 what, 앞에 명사 있으면 그냥 that. 이거 세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고 나면은 that이랑 what이랑 양자택일하는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다. 왜냐면 엄청 명확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틀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리스트라는 명사가 나왔으면 그럼 that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 리스트가 동사가 아닌 거죠. 아니, 명사가 아닌 거죠.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 나열하다라는 의미에서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면 크게 문장을 봤으면 돼요. In the design plan, 디자인 플랜에서 you clarify the issues you're trying to solve. 너가 풀고자 하는 이슈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say your hypothesis, 너의 어떤 가설도 표현을 해야 되고요. 또 what is required to prove the hypothesis, 그 가설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쭉 나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쭉 연결된 걸까? clarify랑 state랑 list가 동사끼리 나열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저기서 명확하게 명사가 없는 형태고, 뒤에는 주어 없이 불완전한 형태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해서 특정 이 문제를 만약 틀렸다라고 하면 리스트를 명사로 봤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 외에 틀렸으면 이거 세 개 자체가 정리가 안 된 거고. 그럼 리스트를 명사로 봤다라고 하면 잘못된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단어를 외울 때 품사랑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단어를 외우실 땐 절대로 품사랑 연결시켜서 외우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se는 품사가 뭔가요?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동사요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use는 요즘 기출문제에서 특히나 명사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use가 무슨 품사인가요? 하면 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얘는 명사인지 동사인지는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용하다는 이미지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얘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명사인 걸로 보시면 되고, 서술어 자리에 있으면 동사인 걸로 보시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땐 그 이미지만 외우고 품사가 뭔지는 연결시키시면 안 되신다. 비슷하게 또 뭐가 있냐면 고등어의 대표적인 것 중에 compli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compliment는 품사가 뭐인 것 같나요? 그렇죠. 그럼 영어 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mont로 끝났으니까 명사인 것 같죠? 실제로 명사로도 쓰입니다. 근데 고등 영어에서 동사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compliment는 보어할 때 그 C인데 그래서 보충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미지로만 배운 친구들은 서술어 자리에서 나왔을 땐 보충하다라고 해석하고, 목적어나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땐 보충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되게 동사나 명사라고만 품사를 묶어가지고 외우게 되면 이게 잘못된 문법 실수나 해석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보면 이게 또 대표적인 엄청난 오답률을 기록한 어휘 중에 risk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를 위해서 한 번만 일부러 틀려주시면 됩니다. risk는 품사가 뭔가요?
그쵸.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명사 혹은 뭐라고 생각할까? 명사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떤 기출 문제에서 최근에는 동사로 출제됐습니다. 동사. 뭐뭐할 위험을 감수하다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위험이라는 이미지로만 외워두고 품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쓰여 있을 때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얘가 동사일 거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리스크는 명사, 리스크는 명사라고 외웠기 때문에 얘를 스위치를 할 생각을 안 해서 어법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이런 약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체가 단어를 외우신다거나 했을 때는 이미지만 외우시고 품사는 쓰여 있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명사로 보였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하시면 되고요. 5번에서도 아까 말한 거죠. 이 선지 앞에 뭐 있어요? 등위 접속사 and 있습니다. 그럼 어디랑 연결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봤을 때 If you're working in a group, 너가 그룹으로 일할 때 this plan, 이 계획은 will also help your team, 너의 팀을 도와줄 거야. 뭐 하도록? Focus on what to do, 뭘 해야 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그리고 또 스타팅 포인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디로 연결됐다라고 봐도 help랑 연결됐다고 해도 providing은 아니고 focus랑 연결됐다라고 봐도 providing은 아니죠. 그래서 이 providing을 provide 정도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help라는 동사가 이미 한 번 쓰였는데 영어 문장에서 동사 몇 개만 쓸 수 있다? 한 개만 쓸 수 있죠. 근데 어떻게 focus라는 동사를 한 번 더 썼을까? help가 무슨 동사니까? 그렇죠. 준사역동사죠.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 help 같은 경우에는 주어 쓰고 동사 한 번 쓰고 목적어 정도 나오고 동사 두 번째 쓰고 싶을 때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때의 동사를 동사 프라임으로 바꾸는 형태로 준동사라는 형태로 바꿔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수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들이 들어가면 이 부분을 준동사로 바꿔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 사역동사가 있죠. 사역동사 세 가지 뭐 있나요? have, make, 그쵸. 그거 세 개 나오면은 준동사로 안 바꾸고 뭐로 쓰죠? 동사 원형으로 쓰고. 얘네랑 비슷한 준사역동사라는 애들. 그 중에서도 help라는 애는 어떻게 쓸까? 일단 준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에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help라는 준사역동사가 들어가면 투부정사도 쓰지만 to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도 쓴다고 했고요. 목적어까지 생략해서 help 동사 원형 이런 형태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help가 준사역 동사였기 때문에 예외다 하시면 되고 여기 뭐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 to focus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랑 연결했을 때 providing이 등위적으로 어디랑 연결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혹시 학교에서 진도 나갔나요? 나가고 있어. 어디 나가고 있나요? 또 그냥 프린트? 모의고사. 모의고사 41, 42 몇 년도? 올해? 저번에 안 나왔던 거 그거 혹시 오늘 집 가시면 저한테 찍어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아마 이번 주만 이거 한 거. 이번 주만 요거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 무료 특강이 홍보 목적도 있지만 영체 다음번에 시험 더 잘 봐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수업 한 번 더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업 하나 더 일찍 시작해서 미리 내신 나갈 거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내신 대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답 한번 쭉 보죠. 답은 하나밖에 없으네. 이렇게 긴 질문에 A번의 where를 which라고 바꿔야 되는 거였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학교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게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명확하게 시험 논리가 있으니까. which는 관계, 대명사고, where는 뭔가요? 관계, 부사고. 얘네 두 개는 왜 시험 논리를 가질까?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계부사는 관계 대명사를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관계 대명사의 파생 표현이 관계 부사니까. 거의 한 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매번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냐면 아까 대시랑 what이랑 똑같습니다. 얘는 둘 다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입니다. 왜 형용사절일까?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관계사 나오고 앞에 보통 뭐 나와요? 명사 나오죠. 뒤에 보통 뭐 나와요? 절 나오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겠어?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라고 해서 형용사절인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모양이 똑같으니까.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 명사 있고 뒤에 관계대명사 나오고 뒤에는 완전 불완전. 그렇죠. 불완전한 절이 나오고 그 다음 관계부사는 어떻게 생겼나요? 얘도 아직까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는 나오고 뒤에는 완전 불완전. 아니죠. 관계부사인데. 그죠.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까 똑같죠. 뭐랑 똑같아? 대시랑 와시랑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 걔네는 앞에 명사가 없었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면 that을 쓰는 거였어? what을 쓰는 거였어? what. 완전한 절이 나오면 접속사 that. 똑같습니다. 요 경우에서 명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를 물어볼 때는 그냥 불완전한 절이 나왔으면 관계대명사 쓰시고 완전한 절이 나왔으면 저거 쓰시고 하시면 되고요. 얘네랑 비슷한 걸 한번 쭉 쓰자고 하면은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의 파생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면은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명사가 쓰이고 이 불완전한 절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맨 뒤에 있던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겨줘요. 이 이유도 다시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흔히 말하는. 이러면 뒤에 문장은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이러면 완전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만든 게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 불완전? 혹시 완전한 거죠? 글씨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해서 얘는 뒤에가 완전한 절이 오고 얘는 당연히 여전하게 앞에 명사는 오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3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더 하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동격의 접속사 that. 근데 얘는 관계부사랑 거의 비슷해요.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앞에 명사가 나오고 뭐가 나올까? 관계부사처럼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이게 경우의 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으실 때 앞에 명사 나오고 불완전하게 나오면 관계대명사 쓰시면 되고 명사 나오고 완전한 절이 나오면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사실 요거 3개만 기억하셔야 되죠. 요거 3개 정도. 요 정도 푸시면 되고 요거의 변형 문제 정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사가 없는 경우에 what이랑 that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요 경우에 생기는 that이라고 하면 that은 접속사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나오고 what은 그래도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고 이런 뒤에 나오는 절을 기준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경우의 수가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 번만 쭉 다시 짚어보자면 명사가 없는 상황에서 뒤에가 완전하면 접속사 that. 명사가 없는 상황에서 뒤에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 갑자기 명사가 있다. 그럼 둘 중에 그냥 뭐? that. 그건 관계대명사 that이고. 여기서 돌아와서 앞에 명사가 있는데 which인지 where인지 골라보래. 그럼 불완전한 절이면 관계대명사 which. 완전한 절이면은 관계부사 where. 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in which, by which, for which 이런 게 쓰여 있어도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된다. 왜? 얘랑 얘랑 합쳐서 만든 게 관계부사니까. 까지 하시면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맞는 선지에서도 뭘 물어보고자 했던 건지를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건 맞네. 앞에 문제는 아까 5선지 다 했구나. 맞는 선지에서도 한번 봐봅시다. B번에서는 뭘 물어보려고 한 걸까? 잘 보면 여기도 이게 있습니다. 뭐? 등위 접속사가 있죠. 그럼 또 뭐 물어보는 걸까? 병렬적으로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 보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an simplify 보고 여기도 can make구나 하고 맞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맞는 선지를 보고 뭘 보고 맞다라고 판단했는지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지 이게 틀린 선지로 나왔을 때 판단이 쉬워집니다. that은 마침 나왔죠. 뭐가 나왔어? 명사 없는 상황에서 that이 나왔네. 그럼 얘의 반대 짝꿍은 누구 생각하면 되나요? that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that이랑 what을 짝을 지은 이유는 양자택일 문제에서만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얘가 that이 what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법 문제에서는 확신할 짝꿍이 필요합니다. 짝꿍. 양자택일 짝꿍이 없다고 해도 머릿속으로 그 짝꿍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혼자서 만들 수 있으면은 어법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얘 보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 대시면 어디부터 생각해야 될까? 대시랑 도즈를 비교해야 되나? 대시랑 디스를 비교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엔 무조건 그냥 왓이랑 비교해서 뭐가 맞는지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보고 넘어가면 될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완전하면 뭐 쓰면 될까요? 둘 중에? 그쵸. 그래서 each country라는 주어 있고 produces라는 동사 있고 only two goods라는 목적어도 있으니까 완전해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3번에 redefined, 얘도 뭐 물어보는 걸까? 원래 이런 경우면 과거 분사니까 현재 분사랑 비교한다거나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어? and가 있으니까. 또 그냥 뭘까? 등위적으로 연결이 됐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ommunities have studied, 공동체가 사회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용법에 대해서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료에서 쓰이는 이 have 있죠. have나 has. 얘네도 보통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조동사. can이나 help나 may나 걔네만 조동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에서 앞에 붙는 have도 조동사라고 불러요. 왜냐면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조동사 표현이 등위 접속사에서 쓰였을 때는 생략할 수 있죠. I can make and bake, 약간 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I can make and can bake 막 이렇게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는 항상 겹치는 표현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현재 완료에서의 have를 두 번 쓰기가 싫으니까 have studied, have redefined 하는 게 아니라 have 없이 그냥 pp 형태만 쓸 수도 있다는 거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거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앞에서 쓰이고 and 하고 이렇게 동사 원형 쓴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투부정사에서도 to가 겹치기 때문에 얘도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까지도 들어보시면 괜찮겠죠? 그럼 쓰면 틀리나요? 써도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겠죠? 써도 맞고 안 써도 되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어딨냐? 일단 그 전에 뭐 acknowledge 무슨 뜻인가요? acknowledge는 뭔가를 습득하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겠죠. 왜냐면 acquire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얻다. knowledge는 말 그대로 지식이니까. 해서 얘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보통 앞에 이런 절이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같아부터 절이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ing 이런 형태 익숙하죠. 이런 거 무슨 구문이랄까?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분사를 이용해서 접속사 없이 동사를 두 번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형태인 겁니다. 저기서도 갑자기 분사를 왜 썼을까? 동사를 한 번 더 쓰고 싶은데 접속사는 쓰기가 싫으니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조 드렸던 것 중에 분사구문이라든지 그냥 분사라고 하겠습니다. 관계사라든지 얘네가 중고등 학생 친구들한테 너무 어려운 이유는 얘네를 문법책 같은 데서 흔히 너무 멀리서 배웁니다. 분사구문이랑 관계사랑 같이 넣어놓은 문법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얘네는 명확하게 같이 배워야 되는 표현들이에요. 왜? 얘네는 접속사의 패러프레이즈 표현들이거든. 얘네 세 개는 뭐를 위해서 태어난 애들일까? 얘네는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영어에서의 유일한 표현들입니다. 한국말에서도 비슷하긴 한데 영어에서 문장을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접속사나 분사나 관계사 세 개 중에 하나만 쓸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서로의 대용 표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실 수가 있으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접속사 같은 경우로 문장을 연결한다라고 하면은 잠깐만 이건 조금 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 분사구문이란 형태 자체가 눈에 조금 익어 계시면 좋은데 아까 살짝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동사 ing 하고 그냥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쓰이거나 혹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 ing 이런 형태가 쓰이거나 이런 거 약간 눈에 익지 않나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영체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이 분사구문에서 주어를 안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의 주어랑 같으니까.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했다. 그리고 분사도 했다 정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주어의 첫 번째 동사고 이게 이 주어의 두 번째 동사인 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있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뒤에 있으면 명확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분사 부분에 주어가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얘랑 주어가 똑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이 동사 했다. 주어가 이 분사도 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시민은 might file suit on behalf 뭘 대신해서 부상당한 watershed 뭐 어떤 분수령을 대신해서 suit를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That is health is crucial to the common good. 뭐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뭐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citizen이라는 주어가 file도 했고 acknowledge도 했습니다 라는 식의 동사를 두 번 쓰고 싶을 때 and acknowledge 하는 대신에 그냥 분사 형태로 acknowledging 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정도만 파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영체가 짝꿍으로 생각해서 판단해 보실 만한 건 기본적으로는 현재 분사니까 과거 분사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쓰고 능동일 때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분사는 뒤에서 계속 나올 거라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면 그때 가서 봐보죠. 다음 거. 여기서도 답 한번 보면 얘도 답이 하나네. 4번. 4번에서 has가 아니라 was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얘는 조금 그렇게 잘 낸 문제는 아닌데 밑줄을 치고 싶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 has 본까지 다 그어서 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has를 was로 바꿔야 된다라는 건 모의고사에선 잘 사용하는 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외웠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애매한 문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has 본까지 밑줄이 쳐 있으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걸로 볼 수는 있냐면 제가 예전에 그냥 정규 수업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시험 논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 논리라는 거는 시험에 보통 잘 나오려면 단독 개념으로는 잘 나오지가 않고 얘랑 굉장히 비슷한 B라는 개념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엄청나게 큰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얘네 두 개가 시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단원이다 혹은 어떤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첫 번째는 뭘 말씀드렸냐면 형용사랑 부사를 얘기했었죠. 얘네의 큰 공통점은 뭘까? 둘 다 뭔가를 꾸며준다는 점. 근데 형용사는 뭐만 꾸며주나요? 그렇죠.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고 여기다가 제가 전제를 하나만 더해드리자면 세상의 모든 표현에는 꾸며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형용사가 치사하게 명사만 꾸며준다. 그럼 부사는 누굴 꾸며줘야 될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명사의 여집합.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꾸며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기본적인 시험 논리입니다. 근데 시험 논리는 형용사 부사 말고 또 어디에 존재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당연히 다 있겠죠. 시제에 있어서 시험 논리를 가지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제를 공부한다고 하면 수평선부터 쭉 긋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선이 약간 하면 안 되는데 수평선부터 쭉 이렇게 긋고 시작을 하는데 보통 가운데 있는 시제 뭐라 그러죠? 얘를 현재 시제. 현재보다 조금 예전에 일어난 거는 과거 시제. 과거 시제보다 더 전에 일어난 거 무슨 시제라나요? 그쵸, 대과거. 대과거는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지, had pp. 과거 시제는 동사 뒤에 뭐 ed 붙거나 뭐 d 붙거나, 현재 시제는 동사 하거나 동사 뒤에 s 붙거나 하시면 되고, 현재보다 조금 나중에 일어난 건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어떻게 생겼나요? will 쓰고 동사. 이 정도 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한국말에서의 시제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만 얘기한 거야? 점으로 된 시제들만 얘기한 거야. 점으로 된 시제들. 근데 영어엔 뭐가 있어? 이 선으로 된 시제들이 있습니다. 선으로 된 시제들. 이렇게. 선으로 된 요 시제랑 선으로 된 요 시제랑 선으로 된 요 시제까지 하면 영어 시제 끝이죠. 그리고 요런 식의 시제들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시제 뭐라 그러나요? 이게 그쵸, 뭐 have pp고 이름을 붙이자면 현재 완료. 뭐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시제를 현재 완료라고 부른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름이 왜 현재 완료일까? 그게 조금 해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영어 어떤 문법적인 표현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원어 표기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미국인들은 진짜 이 표현을 뭐라고 배우는지 현재 완료는 보통 present perfect라고 배워요. present perfect. 그러면 약간 느낌이 옵니다. 왜?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완료됐다고 present perfect가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다른 완료 시제들도 이름이 쉬워집니다. 왜?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완료되는 게 현재 완료래. 그러면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완료되는 건 이름이 뭘까? 그쵸. 여기를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그럼 현재에 시작해서 미래에 완료되는 건 뭐라 할까? 그죠, 미래 완료. 실제로 이 시제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러면 영어의 시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중등 영어에서는 미래 완료, 과거 완료까지는 안 하고 현재 완료만 나오죠. 그래도 미래 완료라는 게 뭔지 맛보기를 한 번만 해드리자면 미래 완료는 특히나 잘 안 쓰이는 게 한국말에는 완료란 시제 자체도 좀 애매하지만 미래 완료란 시제는 아예 없습니다. 굳이 말로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우리 회사에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이 뭐 10년 뒤가 되면 이 회사에 다닌 지 20년째가 된다. 이런 게 약간 미래 완료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10년 뒤가 되면은 20년째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하는 한국말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시제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면 어디서 시제에서의 시험 논리가 생기냐면 이 완료 시제랑 점으로 된 시제끼리의 시험 논리가 생깁니다. 왜? 시작점은 같은데 그 뒤로 이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 논리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완료 시제 중에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만 나온다 했죠? 현재 완료. 그럼 무슨 시제만 시제 문제에서 시험 논리를 가질 수 있을까? 현재 완료랑 현재 완료의 시작점 어딘가요? 현재 완료의 시작점 어딘가요? 시작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가 시험 논리를 가지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항상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versus. 그래서 뭐 언제 시작해서 끝났는지 혹은 이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요 예문을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했습니다. 영재랑은 수도 없이 했죠. I lost it. I've lost it. 뭘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잃어버린 거 아직 못 찾은 애라고 했죠. 1번, 2번 둘 중에 누가 못 찾았을까? 1번이 그냥 과거 시제고 얘는 무슨 시제? 과거 완료.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have pp면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얘는 과거 시제고 그리고 과거 완료, 과거가 나왔는데 과거 완료가 나오면 어떡해? 과거 짝꿍은 누군데? 현재 완료라니까. 과거 완료의 짝꿍은 누굴까요? 과거 완료의 시작점은 어디겠어? 아니지. 과거의 완료가 돼야 되니까 더 전으로 돌아가서. 그죠? 대과거랑 과거 완료랑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아직도 물건을 못 찾았을까 하면은 나는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쭉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얘가 못 찾은 거지. 2번. 그렇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 나 그거 잃어버렸었어 라는 말에서 뭐가 느껴져? 지금은 찾았는데 라는 뉘앙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랑 과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뭘 느끼시면 되냐면 단절성이 있어요. 단절성.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현재 완료에 뭐가 있어야 될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속성.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관적으로 이 뉘앙스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등학생들은 쉽지만 고등학생들한테도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이게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나오게만 나옵니다. 나오게만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랑 같이 잘 쓰이는 표현이 있고 얘랑 같이 잘 쓰이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현재 완료에서 대표적으로 과거 시제랑 비교할 때 잘 쓰이는 표현은 전치사 for 몇 년 동안에 내가 30년 동안 영어 공부했다. I've studied for 30 years 해야 되는 거죠. 또 뭐 있을까? Since 내가 30살이 아니라 3살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 I'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3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쓰이면 보통 현재 완료가 쓰이는구나 하시면 되고 과거 시제랑 잘 쓰이는 표현은 영체도 이미 잘 아시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yesterday 이런 거 하면 무조건 과거 시제 써야 된다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죠? yesterday 쓴다거나 혹은 뭐 지난주, 지난달 할 때 뭐 last month, last week 이런 거 쓰여도 과거 시제고 또 뭐 있어? 진짜 그냥 딱 봐도 과거 연도 1980 이런 거 쓰여도 과거 시제 써야 되고요. 뭐 몇 년 전, 3 years ago 이런 거 쓰여도 또 과거 시제.
진짜 명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시점에 끝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과거 시제, 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언제 이후로 라는 단어라거나 글씨가 왜 이래, 혹은 언제 동안 이런 의미가 쓰였을 때 이러면 현재 완료를 쓰곤 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봅시다. 얘는 내신 문제여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오긴 했는데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 과거시라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 During the 10-minute exposure, 10분 동안에 노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The camera slowly flooded with seawater, 그 카메라는 천천히 물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러나 the picture survived, 근데 사진은 살아남았었다. 이거 지금 시제가 다 어때요? 잠식됐었다, 과거. 살아남았었다, 과거. 그리고 underwater photography, 지하 속에서 찍힌 사진이 그때 탄생했습니다. 탄생해서 지금까지 탄생되는 중, 이런 게 아니죠. 그때 침식됐고 그때 살아남고 사진도 그때 탄생했다라는 의미에서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has born이 아니라 그냥 was born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was까지만 has까지만 밑줄이 쳐 있으면 되게 잘못 만든 내신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외워서 풀어 이런 느낌이고, 반대로 has born을 묶어서 냈다면 이번엔 조금 좋은 문제를 내신 분이다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 구분하는 방법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맞은 것 때까지. 얘는 짝꿍을 뭐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까요? 여기서 쓰인 네임드는 뭘로 쓰였을까? English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분사로 쓰였습니다. 과거분사의 짝꿍은 뭘까요? 현재분사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뭐였나요?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랑 구분하는 기준은 수동이면 과거분사고 능동이면 현재분사라고 했습니다. 능동, 수동도 제가 콕콕 집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능동은 뭐냐면 특정 명사가 특정 동사의 주체인 걸 능동이라고 합니다. 수동은 뭐냐면 특정 명사가 특정 동작의 객체일 때 수동이라고 합니다. 이땐 주체일 때. 그럼 분사일 때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분사는 분사이기 이전에 뭔가요? 준동사죠, 준동사. 그럼 얘의 중심 속에 뭘 품고 있을까? 동사를 품고 있습니다. interesting, interested, 얘네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동사는 뭔가요? interest. 그렇죠? 그리고 분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예요? 야, 동명사인 거. 그렇죠? 분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예요? 야, 다시 해야 돼. 완전 다시 해야 돼. 자, 그 전에 준동사부터 봅시다. 준동사. 준동사에서의 준이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게임이나 운동 같은 데 보면 프로 선수도 있지만 준프로 선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준프로가 뭐 하는 애들? 프로랑 실력은 비슷한데 프로 아닌 애들이 준프로였습니다. 그럼 준동사도 뭐겠어? 동사랑 비슷한데 동사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이 왜 필요한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어 문장에선 동사를 몇 개만 쓸 수 있다? 한 개. 근데 진짜 문장에 동사가 한 번만 나오던가요? 아니죠. 당연히 여러 개 쓰고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뭘 해줘야 돼? 뒤에 나오는 동사들을 동사지만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형태. 이거에 제일 직관적인 예시가 뭐가 있어요? I want. 내가 원한다 한 다음에 너를 원할 수도 있고 피자를 원할 수도 있고 게임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뭐 농구하길 원한다. I want to play. 이렇게 썼다라고 해봅시다. 이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쓰죠. 왜? want도 동사고 play도 동사입니다. 근데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를 몇 개만 쓴다고? 한 개만. 그럼 이 경우에 뭘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쓰인 동사를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뭐 동사 프라임 정도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동사 프라임을 뭐라 부른다고? 준동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답도 알죠. 여기다 뭐 붙이면 돼? 앞에다가. 그쵸?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있는 준동사가 뭐다? 투부정사가 있다.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슷하게 한번 더 가보죠. 이번엔 내가 농구하는 걸 즐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 I enjoy play. 또 그냥 be 하고 마무리. 이 문장도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왜냐면 마찬가지로 동사 한 번 쓰였고 동사 두 번 쓰였습니다. 근데 영어 문장에서는 동사를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V2를 V'으로 고쳐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동사로. 만약에 저한테 영어를 처음 배웠으면 여기서 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 To play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준동사라는 걸 투부정사만 배웠으니까. 근데 영채님이 답을 알고 계시죠. 여기 뭐 붙이면 돼?
이제 playing이라는 ing를 붙이면 되고 얘를 뭐라 불러? 얘를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영채가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푸신 거고 저한테 처음 배웠으면 무슨 궁금증이 생기나요? 똑같이 동사랑 동사 나와가지고 아까는 want일 땐 왜 투부정사고 enjoy일 땐 동명사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겨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 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외워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언제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고 언제 동명사를 쓰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100%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내신 때도 한번 했습니다. 그걸 뭐라 했냐면 사자성어처럼 to me, in과 하시면 된다 했죠.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랑 했던 거 살짝 한번 얘기했었는데 to me, in과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도 그럼 뭘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사용했던 시험 논리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공통되는 상황에서 나오는데 언제 쓰이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걸 언제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제가 to me, in과라고 정해드린 거예요. 투부정사라는 표현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가집니다. 그 단어 표현 자체가. 동명사라는 표현, ing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회귀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하면은 요런 예문도 볼 수 있어요. I like to swim. 영채가 예전에 수영을 했다고 했었죠. I like swimming. 자, 요런 표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like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스타트 아까랑 비슷하게. 근데 얘네가 진짜로 100% 똑같은 표현이면 이 두 가지 표현이 현대까지 아직도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언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언어학은 잘 쓰고 간단한 표현으로 계속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 두 개는 왜 그럼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디테일이 다르다는 거죠. 디테일이. 얘네 두 개가 100% 일치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느낌이 있는데요? I like to swim 하면은 내가 수영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가 생깁니다. 반대로 I like swimming은 어떤 느낌이에요? 나 원래 수영하는 거 좋아해 라는 뉘앙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투부정사는 진짜로 지금 하지 못한 미래의 나중에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동명사는 진짜 내가 원래 한다는 과거 회귀적인 뉘앙스가 있구나 를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른 동사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대표적인 거 뭐 있나요? want도 있고 또 뭐 있어? 영체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 want나 뭐 hope 이런 것도 투부정사 쓰고요. 혹은 뭐 allow 이런 것도 투부정사 쓴다고 배웁니다. 혹은 뭐 좀 어려운 거 중에는 refuse 이런 것도 있고요. 얘네가 쓰이면 방금 같은 상황에서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네의 공통점이 뭐라고?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 want는 원한다는 뜻이죠. 내가 원래부터 하던 거를 원할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뭔가 하게 되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랑 비슷해지는 거고 어울리게 되는 거고 hope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래 하고 있던 걸 희망할 필요가 있을까? 없는 거고 내가 나중에 뭔가 하기를 희망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 allow도 마찬가지죠. allow 무슨 뜻? 허락하다. 내가 원래 하던 걸 허락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뭔가 하기를 허락해 주는 거니까 얘도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 refuse 무슨 뜻? 거절하다. 얘도 내가 하던 걸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기를 제안받았는데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기를 거절하는 거니까 투부정사랑 어울리는 표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동명사 쓰는 동사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처럼 대표적인 enjoy도 있고 또 뭐 있을까? 뭐 give up도 있고요. 뭐 finish도 있고 하나 더 하자면 뭐 deny 정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조금 수업을 들으면 뭐라고도 배우냐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라고 배웁니다. 근데 그러면 기준이 좀 잘못된 거죠. 왜? enjoy는 어떻게 할 건데? refuse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틀렸고 to me인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뜻입니다. 얘도 봅시다. deny는 무슨 뜻이냐면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런 거예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뭐 이럴 때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부인할 수 있을까? 아니죠. 내가 과거에 뭐 했던 사실을 부인하는 거니까 얘는 동명사, 과거 회귀적인 거랑 어울리는 거고 enjoy는 무슨 뜻? 즐기다. 내가 하지도 않은 걸 즐긴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옛날부터 하던 걸 즐긴다고 해야 되니까 과거 회귀적인 동명사. give up 무슨 뜻? 그렇죠?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하던 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동명사고 finish도 무슨 뜻?
그래서 완성하다, 끝내다. 내가 하지도 않은 걸 완성할 수는 없으니까 하던 걸 완성하다 해서 동명사 쓰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미인과 꼭 기억하시고요. 준동사를 설명하던 와중에 여기서 지금 시험 논리가 생겨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시험 논리가 나오면은 큰 공통점이랑 큰 차이점을 꼭 유념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준동사나 뭐 있나요? 그건 준사역 동사고. 준동사에 뭐가 있냐면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 자, 준동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준동사는 동사를 문장에서 하나밖에 못 쓰니까 동사를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애로 바꿔주는 게 준동사입니다. 해서 첫 번째로 동사 앞에 to 붙이는 투부정사, 동사 뒤에 ing 붙이는 동명사.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어릴 때로 돌아가 봅시다. 우는 아기란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5살이야. 그럼 머릿속에 뭐만 떠올라? 울다, cry, 아기, 베이비만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5살이면 잘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린 잘못된다는 걸 압니다. 왜 잘못됐어? cry라는 동사로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으니까. 명사는 누가 꾸며줘요? 형용사. 그럼 cry라는 동사를 뭐로 바꿔줘야 돼? 형용사로. 그럼 모르긴 몰라도 세 번째 준동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 세 번째 준동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겠어? 자, 동명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건가요? 그쵸.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cry baby에서 지금 무슨 얘기했나요? 동사가 baby라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으니까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세 번째 준동사는 뭐가 필요할까? 동사를 뭐로 바꾸는 거? 형용사로 바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답도 알죠? 이 cry를 뭐라고 치면 돼? 그쵸. 이게 지금 첫 번째 분사의 형태인 겁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분사 중에서 동사 뒤에 ing가 붙는 현재 분사라는 애가 있는 거죠. 현재 분사.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해봐. 깨다, 브레이크, 유리창, 윈도우. 5살이면 잘 쓴 표현입니다. 근데 우린 5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왜 틀렸어요? 브레이크라는 동사로는 윈도우라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동사를 뭐로 바꿔줘야 돼? 형용사로. 뭐로 바꿔준다는 거야? 분사로. 그렇죠? 근데 오케이, 그럼 분사니까 breaking window 맞나요? 틀린 거지. breaking window는 말이 안 되잖아. 우린 이것도 답도 아니까 break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 이제 broken이라는 다른 형태의 분사가 있는 거고,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이런 걸 PP 형태라고 해서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준동사 3개가 완성된 겁니다. 해서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 투부정사는 동사를 뭐로 바꿔주는 걸까?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닐 부자가 붙어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투부정사는 동명사처럼 동사를 명사로도 바꾸고, 투부정사는 분사처럼 동사를 형용사로도 바꾸고, 투부정사는 얘 자체적으로 동사를 부사로도 바꿉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투부정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준동사인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의 시험 논리는 설명했고, 또 어디에 시험 논리가 있나요? 딱 봐도 얘네 2개가 시험 논리지 뭐야. 똑같이 분사인데 언제는 ing, 언제는 pp래. 어떻게 구분한다 했어요? 그쵸, 수동 능동.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수동은 뭐라고? 특정 명사가 특정 동사의 객체일 때. 능동은 뭐라고? 특정 명사가 특정 동사의 주체일 때. 보세요. cry라는 동작, baby라는 명사, baby라는 명사가 cry라는 동작의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주체니까 현재 분사로 ing. window라는 명사가 break라는 동사의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객체죠.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분사를 broken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준동사에 대한 큰 설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잘 알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그림이 먼저 크게 그려지고 나서 세부적인 뭐 목적이네, 감정의 원인이네 이런 거는 내신하면서 채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여유가 있으니까 크게 한번 본 거고,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서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한 거죠. 뭘 한 거냐면 분사 문제 푸는 법을 배운 겁니다. 네임드인지 네이밍인지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고르는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양자택일 문제라고 해봐. 네임드랑 네이밍이랑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는 뭔가요? 둘 다 네임, 이름 붙이다. 얘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는 뭔가요? 분사는 형용사니까 꾸며주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 윌리엄 윌리엄 이러면은 으로 된 거죠. 으로 된 거라고? 잠깐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냐면 자 다시 한번 분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 그렇죠. 분사는 동사의 형용사로 바꾼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꾸며주나요? 뒤에서 꾸며주나요? 그렇죠. 앞에서 꾸미는 게 디폴트입니다. 기본값. 왜냐면 pretty flower, fast car, 뭐 black dress 전부 다 앞에서 꾸며주죠. 근데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언제? 초중학교 때는 언제라고 배우냐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선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진짜 thing으로 끝날 때만 그런가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body로 끝날 때 이런 거 말고 뭐가 뒤에서 또 꾸며줄 수가 있냐면 애초에 후치수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했죠. 후치수식. 이건 내신 때 한번 했었죠. 후치수식 했었는데 후치수식에서의 후는 무슨 후자일까? 뒤후자. 치는 무슨 치자일까? 위치할 때 치자입니다. 간단하게 무슨 뜻이에요? 뒤에서 꾸며준다고. 왜 뒤에서 꾸며주는데요? 길어져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똑같습니다. 우는 아기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Crying baby. 근데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 어떻게 할 거예요? Crying in the room baby 하실 건가요?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문장을 영작해버렸는데 그거 말고 Crying in the room 은 우는 아기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는 Crying in the room baby 아니라는 거죠. Crying baby는 맞는데 Crying in the room baby는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Baby crying in the room이 되는 거죠.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가 저기 있다. 뭐라고 해요? There is a baby crying in the room 하는 거잖아. 왜 그 crying in the room이 뒤로 갔다고? 기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뒤로 보내는데요? 하면은 그렇게 수식어가 너무 길어지면 이 목적어가 안 보입니다. 정작 핵심은 명사인데 얘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 명사부터 말하고 뒤에서 책임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영채는 저한테 뭐가 궁금해야 될까? 근데 길다는 기준이 뭔데요? 하면은 2단어 이상이 긴 겁니다. 2단어 이상. 엄청 후하죠? 한 단어일 때만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한 단어일 때만. fast, black, kind, 뭐 방금처럼 crying. 근데 하나라도 더 붙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 뒤로 가야 된다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생각하면 쉬워져요. 뭐가 쉬워지냐면 자, 분사에서 능동수동을 판단하려면 뭘 찾아야 된다고? 첫 번째로는 현재 분사든지 과거 분사든지 결국엔 동사 표현에서 온 거니까 걔네가 품고 있는 동사가 있겠죠. 네임드랑 네이밍이 품고 있는 동사는 뭐야? 네임. 서프라이즈드랑 서프라이징이 품고 있는 동사는 뭐예요? 서프라이즈. 그걸 찾고 두 번째로는 뭐 하면 돼요? 명사랑 동사랑의 관계를 찾는 게 능수동을 찾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찾아야 돼? 명사 찾아야죠. 근데 아무런 명사나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명사 찾아야 될까? 분사는 동사를 뭐로 바꾼 거? 형용사. 형용사는 반드시 누굴 꾸며주나요? 그럼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찾아서 이 명사가 이 동사의 주체인지 객체인지 찾는 게 현재분사, 과거분사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게 영어체가 헷갈리냐면은 앞에도 명사가 있고 뒤에도 명사가 있죠. 그러면 얘를 꾸며주는 건지 얘를 꾸며주는 건지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명사가 이 분사를 기준으로 뒤에 있고 앞에도 있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의 확률이 높을까? Baby crying in the room 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crying이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 room일까 baby일까? baby라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앞에도 명사가 있고 뒤에도 명사가 있으면 대부분 뭐가 얘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일까? 앞일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 길어져 가지고 분사를 뒤로 빼준 거잖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윌리엄 탐슨이라고 길게 붙어버렸으니까 앞에 있는 잉글리시맨을 꾸며주는 형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분사 기준으로 앞에도 명사가 있고 뒤에도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뭐가 쉬워져? 분사에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찾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고 분사에서의 동사를 찾고 걔네 둘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면 현재분사, 수동이면 과거분사 하셔야 된다. 찾았죠? 그러면 Englishman, name, 동작은 name이에요. 그러면 Englishman이라는 사람이 이름 붙이다, name이라는 동작의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객체죠. 왜? 윌리엄 탐슨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니까. 그렇죠? 여기선 객체니까 과거분사로 네임드가 맞다 하시면 되겠죠. 이건 지금 쉬우니까 그냥 네임드라고 다 바로 보이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사 문제도 이렇게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하셔서 분사 문제는 풀어보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거 attached. 오케이, 과거 분사 같으니까 능동수동 또 해볼까?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이건 조금 치사한 문제긴 한데 나열입니다. 그냥 he waterproofed, attached, and lowered 해서 이것도 좀 잘못 낸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나 조금 더 좋은 문제라고 하면 여기에서 병렬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얘를 보고 힌트를 주려고. 이렇게 중간에 대뜸 내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병렬인 거 알아보셔서 attached인 걸로 푸시면 된다는 거. 내신이니까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거 flooded. 자, 여기서도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얘도 그냥 내신이라 나온 느낌이 강한데, 자, flooded는 과거 시제일까요? 과거 분사 시제일까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왜? 과거 분사랑 과거 시제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둘 다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PP 형태랑, PP가 뭐지? 과거 분사. 현재 분사 형태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 3단 변화를 외워요. go, went, gone 뭐 이런 거 있죠. have, has, have, has가 아니라 have, had, had 이런 거 외우죠. 그걸 왜 외울까? 그걸 외우다 보면은 과거 시제랑 PP 형태랑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같은 경우가 되게 많죠. have, had, had, make, made, made, get, get, get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생길까? PP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짝꿍이 현재 분사가 아닐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냥 저기가 과거 동사 자리인지 분사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 그쵸? 이걸 지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문제로 풀게 되면 잘못 풀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flood라는 동작을 기준으로 camera라는 명사가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좀 애매하긴 한데 카메라가 침식을, 이건 또 자동사여가지고 뭐랄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단 뭐 그런 유형이 더 직관적으로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PP 형태 같은 경우에는 PP 형태랑 과거 형태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PP라고 생각했던 선지가 PP가 아니라 과거 시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사의 과거 시제. 동사의 과거 시제가 됐다라고 하면 갑자기 뭐가 됐나요? PP, 과거 분사는 뭔가요? 과거 분사는 준동사입니다. 어쨌든 준동사니까. 그렇죠? 분사는 준동사니까. 근데 과거 시제가 됐다고 하면 얘는 준동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동사죠. 동사의 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PP는 갑자기 준동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준동사랑 동사는 다르죠. 준동사는 서술의 어떤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준동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니까 동사 한 번 쓰고 동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네 번째 얘네들을 바꿔주는 게 준동사였어요. 그럼 얘네들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인 거죠. 얘네가 없는 상황에서 준동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PP 형태일 경우에는 이게 PP가 아니라 과거 시제인 형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 형태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눈에 PP 형태로 보이는 동사가 나오면은 첫 번째로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판단해야 되냐면 준동사인지 동사인지 먼저 판단하시면 돼요. 저 자리가 준동사인지 동사인지 먼저 판단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시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랑 모두 시험 논리 가지고 있냐면 준동사랑 그냥 동사도 시험 논리 같습니다.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은 뭘까? 둘 다 크게 봤을 때 동사라는 점. 차이점은 뭘까? 얘는 진짜 동사, 얘는 가짜 동사라는 점. 진짜 동사, 가짜 동사. 그리고 준동사의 전제 조건이 뭔가요? 이 진짜 동사가 꼭 한 개 나와야 된다는 거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겠죠. 해서 얘가 준동사인지 진짜 동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한 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왔으면 얘가 뭘까? 준동사. 안 나왔으면 얘가 뭘까? 동사. 이게 안 나와서 동사라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현재 분사인 걸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여기가 이미 앞에서 동사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준동사인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분사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에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잘못 푼 거죠. 네임드, 과거 분사랑 과거 시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뭘 보고 그러면 준동사인 걸 알 수 있을까? 앞에서 were이란 동사가 한번 나왔잖아. 여기 V1이 있었으니까 얘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준동사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얘가 분사 문제가 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얘도 똑같이 하려고 그랬어. 이 앞에 보십시오. 10 minutes exposure the camera slowly 동사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얘는 뭐란 뜻이야? 얘는 준동사가 아니라 동사란 뜻입니다. 그럼 저거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끝 하시면 되는 거죠. 가끔 가다는 근데 그냥 끝내지 말고 뭘 물어보는 경우도 있냐면 능수동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flooded 하는 건지 flooded 되는 건지에서 능수동을 물어보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과거 시제랑 현재 과거분사 시제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분사처럼 생긴 애가 나오면 과거분사인지 현재분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라? 준동사인지 동사인지 먼저 하시고 준동사가 확인되면은 그때부터 현재분사, 과거분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 플로우드 되면 할 수 있냐고? 여기서는 만약에 양자택일로 그런 능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지 플러드보다 뭐가 쓰일까? 플러디드가 과거니까 was flooded랑 구분돼서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was flooded. 그렇죠? 이래야지 시제가 맞으니까. flooded랑 was flooded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해서만 왜? flood는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해서 이건 둘 다 맞는 편이에요. 둘 다 맞는 편. 이런 거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몇 분이냐 지금?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5번 하나 하고 마무리하죠. 5번. 자, 이것도 마침 했는데 눈에 익은 형태가 나왔다. 이거 뭘까? 잠깐만. 잠깐 뭐라고? 그죠, 분사구문. 잘하셨습니다. 눈이 좋으십니다. 보는 눈이.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일 텐데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거는 분사 구문에서 쓰이는 분사도 기본적으로 뭔가요? 기본적으로 분사입니다. 얘가 준동사인 게 확인이 됐죠. 그럼 분사 문제는 맞고 현재 분사의 짝꿍은 과거 분사. 그럼 using이 맞는지 used가 맞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를 기준으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기준으로. 얘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얘는 왜 주어를 안 써놨다고 했어? 앞에랑 주어가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앞에가 아니라 이번엔 뒤에 달려있네. 이 using의 주어는 누굴까? 라이트. 자, 여기서는 when은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using은 분사구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같이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까 기억나나요? 접속사랑 분사구문이랑 관계사는 세트라고.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나란히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연결된 거의 확률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분사는 접속사의 대용 표현이에요.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접속사, 주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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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 주어동사, 혹은 주어동사, 명사가 나온 상황에서 관계사 쓰고 주어동사, 혹은 분사구문을 쓰고 싶을 때 분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분사,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사랑 접속사는 같이 쓸 필요가 없다고. 둘 다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 문장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하면 접속사나 관계동사나 접속사나 관계사나 분사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죠. 하나만. 여기 자리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두 개가 나란히 나왔네. 얘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얘의 주어를 찾고 싶으면 얘랑 연결된 문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왜 접속사에 있는 문장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 주어는 뭘까? 자, 분사 구문의 경우에서는 두 개입니다. 이거 봐. 주어 동사 분사일 수도 있지만 뭐가 있다고? 분사 주어 동사일 수도 있다고. 여기서 그럼 주어가 뭘까요? 카메라? 아니죠. using a chip underwater camera 하고 쉼표 얘는 지금 한 문장 안에 같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뭘까? 자, 분사 쭉 쉼표 주어 동사라니까. 분사 쭉 쉼표 주어 누구 했어? 그렇죠.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주어인 거죠.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도 빛이 충분하고 물이 투명할 때 뭘 사용해서? 싼 수심용 카메라를 사용해서 훌륭한 사진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된 거죠. 그러면 누가 유주하는 거야?
아마추어 포토그래퍼. 그러면은 포토그래퍼란 명사가 유즈라는 동사의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주체니까 현재 분사가 맞게 쓰였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연습하시면은 지금 영치가 막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당연히 어려운 문제고 요거를 능숙하게 풀 수 있으면 온 세상 분사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해한 거를 잘 기억하셔서 어차피 뒤에 가서 또 분사 문제 나올 거니까 복습하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셨으면 되게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봐보죠. 다음 거. 여기서는 틀린 거 또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데 D에 있었던 이 create가 돼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를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수일치라고 부르는 거죠. 수일치. 수일치가 뭔가요? 수일치? 그쵸. 뭐 하는 거? 그쵸. 뭐 3인칭 단수일 때 주어, 동사 뒤에 s나 is 붙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수일치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나 is 붙입니다 라고만 외우면 걔가 수일치라는 이름이랑 잘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럼 수일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랑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게 말 그대로 수일치입니다. 왜냐면은 명사랑 동사에는 무슨 개념이 있나요? 단수명사랑 복수명사라는 개념도 있고 심지어 단수동사랑 복수동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단수명사, 복수동사는 이미 아실 거고 단수동사랑 복수동사는 뭔가요? 하면 이것도 아시는 거예요. 동사 뒤에 s 붙으면 단수동사고 동사 뒤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복수동사입니다. 해서 이렇게 명사에서의 수랑 동사에서의 수를 맞춰주는 게 수일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수일치 문제가 항상 고교 모의고사에서도 매번 나오고 어려울까? 하면은 영어의 언어 특성상 주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주어를 찾기가. 왜 그럴까? 주어를 찾기가 어려운 게 아까 설명했던 후치수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은 걔가 명사에 어디로 간다 그랬나요? 뒤로.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죠?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를 꾸며주는 말들이 무한하게 엄청나게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긴 표현이 명사 뒤에서 얘를 꾸며주고 있을 거야. 그리고 뒤에 가서 뭐 나올까? 뒤에 가서 이진지 어린지 고르시오.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어려워져요? 여기 이 무한한 난관을 거쳐가지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수일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왜 쉬울까? 우리는 후치수식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보통 핵심 주어적인 주어는 그럼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 수일치 문제가 나와서 주어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 최대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최대한 앞으로. 그냥 거의 맨 앞으로 가시면 돼요. 얘에서의 주어는 그럼 뭘까?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뭘까요? 그죠? 모티베이션인 거죠. 모티베이션. 그리고 나돈리 버도이숲이라고 그냥 연결된 형태인 거고 모티베이션은 단수 명사가 이고 주어니까 create라는 동사가 돼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수일치일 땐 항상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한 번씩 봐봅시다. A번에서는 which, J의 짝꿍은 누군가요? 어떤 거? which가 만약에 이게 지금 오답선지라고 하면은 정답선지로 보통 뭐가 출제되나요? 얘는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랑 누구랑 비교돼서 시험에 나와? 관계부사가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를 영체가 판단하실 때는 이 자리가 where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반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뒤에 문장은 주어가 없이 불완전하니까 관계부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위치가 잘 쓰였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법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스스로 양자택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지금 양자택일 문제가 아닌데요. 그 양자에서 한쪽 자를 영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를 보고 where를 만들고 create를 보고 create를 만들고 를 할 수가 있어야지 어법 문제가 잘 풀리고 빨리 풀립니다. 또 봅시다. 자, 여기서는 뭐를 구분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단순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죠. 여기서 준동사일까요? 동사 자리일까요?
동사 자리로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동사가 하나도 보이질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앞에 when이라는 접속사가 한번 나왔죠. when이라는 접속사가 한번 나오고 바로 분사가 나온 형태에서는 되게 감사하게도 그냥 분사 구문인 걸 확신하시면 됩니다. 보통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로 쓰인 상황에서 접속사의 대용 표현으로 분사 구문을 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접속사를 생략해주고 앞에서의 쓰인 주어랑 뒤에서의 쓰인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동사를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사 형태로 바꿔주는 게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가 갑자기 나와 있는 경우는 뭐냐면 분사 구문에서 특수한 경우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접속사라고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나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죠. 절이. 근데 갑자기 분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100% 뭘까?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 구문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접속사랑 분사 형태가 나오면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분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선 짝꿍이 뭐로 결정될까? exposed랑 얘 짝꿍은? 그렇죠. exposing이라는 현재 분사. 그리고 여기서 품고 있는 동사는 뭔가요? expose, 노출시키다. 얘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는 뭘까? 얘는 지금 육안으로는 명사가 안 보입니다. 왜? 접속사 뒤에서 주어가 생략된 형태야. 근데 분사 구문에서는 주어가 왜 생략될 수 있다고? 앞에 있었던 주어랑 똑같으니까. 그럼 그 주어를 찾으면 expose의 주어를 찾을 수가 있죠. 누굴까? 플라스틱. 그죠? most 플라스틱. 그럼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UV 라이트에 노출시키는 걸까? 노출되는 걸까? 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 수동으로 exposed 하시면 어려운 문제도 잘 푸셨습니다. 똑같은 거다. 이번엔 근데 판단해야 되죠. 왜냐면 앞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이 used가 준동사일까요? 그냥 동사일까요? 준동사죠. 왜냐면 앞에서 쓱 봐도 동사가 되게 많습니다. This microplastics are도 있고요. 근데 once라는 접속사가 한번 나왔으니까 문장이 쭉 가다가 접속사가 한번 나왔어. 그러면은 뭐 어떤 기회가 생긴 걸까? 다른 말로 하면 원코인이 더 생긴 겁니다.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원코인이 생긴 거죠. 접속사로도 동사에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or 동사 나왔네 준동사 하시면 안 되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원코인 더 생겼어요. 근데 또 나왔죠 동사가. 이러면 코인 끝났고 접속사 한 번 더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준동사인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준동사인 게 판단이 됐으니까 얘는 분사 맞고 그럼 얘 짝꿍은 누구? using 하시면 되겠죠. 능수동 판단해야 됩니다. 얘의 동작은 use고 얘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는 자 뒤에 잔바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떤 거? 그쵸 그쵸. 얘는 부사니까 끼어 들어간 거에서 헷갈렸을 수 있어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net가 사용하는 건가요? 사용되는 건가요? 되는 거니까 수동이어서 used 하시면 잘 푸시네요 이제. 다음 거. 마지막에 wait. 얘는 대체 뭐 물어보는 문제인가요? 앞에 뭐 있어? and라는 접속사가 있죠. then도 있는데요. then은 부사니까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 때 항상 뭐라 했나요? 부사에는 괄호치고 얘가 없는 놈인 것처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했죠. 얘가 없는 놈인 것처럼 보면 또 이것도 무슨 문제예요? 등위 접속사로 어디랑 연결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디랑 연결되는 걸까? Someone motivated to buy a new smartphone may earn. 벌 수도 있고요. may drive. 운전할 수도 있고요. may wait 해서 색이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 잘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사 이제 잘 하시네요. are exposed는 왜 안 될까? 그러면 주어가 없잖아. when are exposed가 말이 되나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고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그냥 분사 자리에서 are exposed는 안 되나요?를 물어보는 거라면 그냥 동사로 쓰면은 접속사 없이 동사를 두 번 쓴 형태가 되는 겁니다. I want to play game이 된 거예요. 그냥 I want to play game.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저기 뒤에 갑자기 exposed란 ed가 왜 붙은 거예요? 괜히 붙은 게 아니라 얘가 분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사는 형용사여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분사는 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 분사는 준동사 중에서도 동사를 뭐로 바꾼 거였나요? 형용사. 그럼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 돼야 돼요? 형용사가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하면 맞습니다. 한국말에서도 그렇거든. 왜? 나는 이거 했을 텐데 그를 안다. 그는 착하다.
이거 몇 문장? 두 문장이죠. 얘를 여기 점만 쉼표로 바꾸면 한 문장이 됐나요? 안 된 거지. 쉼표에는 문장 연결의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한 문장이 돼? 뭐 그리고 정도 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접속사로만 문장 연결할 건데? 우린 한국인이니까 얘를 뭐라고도 연결할 수 있을까요? 다 지우고 나는 착한 글을 안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형용사에 문장 연결 기능이 있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사라는 게 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괜히 exposed인 게 아니라 저거는 문장을 연결할 수 있게 동사를 과거 분사라는 형용사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 보자. 봅시다. 여기서는 반가운 녀석이 나왔죠. 왜? what의 짝꿍은 누구? 오케이. 그리고 앞에 명사 있나요, 없나요? 없고. 그럼 뒤에 문장 완전 불완전한 거 봅시다. You already have 완전 불완전. 완전. 자, 완전하고 불완전하고의 기준이 뭐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영어 수업 방식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이다이 외우는 겁니다. 주어 동사 뭐.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 근데 그게 딱 유일하게 쓸모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문장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1형식부터 5형식을 알아야 돼요. 왜? 그거 5개 중에 하나에 속해야지만 이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형식 어떻게 생겼어? 주어, 서술어. 2형식 어떻게 생겼어? 주어, 서술어, 보어. 3형식 어떻게 생겼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2형식이 보였는지 3형식이 보였는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2형식까지는 아직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뭐예요? 목적어가 아직 안 나오는 거. 3형식부터가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는 3형식부터 나오는 거예요. 4형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4형식. 주어, 서술어, 그쵸. 뭐 간목, 직목해서 그냥 목적어 2개. 뭐 3이라고 썼어. 5형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주어, 서술어, 마지막 패턴이니까 다 넣어야 되겠죠. 목적어, 보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중에 속해야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already는 부사니까 지워졌다 치고 주어, 동사 했으니까 완전한 거 아닌가요? have는 무슨 동사일까요? 이게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보통? 야, 자타동사 헷갈리나 보네. 자타동사가 뭔가요? 목적어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자타동사라고 하는 거죠. 목적어가 있는 게 자동사예요? 없는 게 자동사예요? 없는 게 자동사입니다. 왜? 스스로 자자예요. 혼자 할 때 자자예요. 얘는 혼자 쓰는 거라고. 얘는 남타자니까 다른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게 목적어인 겁니다. 그리고 자타동사에 구분하는 거 안 좋다라고 제가 이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영어 동사의 95% 이상은 자동사이면서 동시에 타동사입니다. develop은 develop이라고만 쓰면 자동사로 발전한다 라는 느낌이고 develop it 이라고 쓰면 그거를 발전시키다. 둘 다 되는 거예요. 뭐가 자동사고 타동사고가 아니라. 한국에서 보통 이런 게 잘 나오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대충 요령만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말을 이용하면 됩니다. 동사 뒤에 뭐뭐을를 동사 앞에 뭐뭐을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면 타동사고 안 어울리면 자동사예요. 가지고 있다 다음에 뭐뭐을을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지. 뭘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달린다 뭐뭐을을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무엇을 달린다가 말이 안 되잖아. 간다 뭐뭐을을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 뭐를 간다. 그래 걔네들이 자동사인 겁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있다 타동사고 뭐를 만들다 타동사고 뭐를 먹다 타동사인 겁니다. 을을만 돼요. 을을만. 갑자기 막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른 조사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뭐뭐 을을만 하시면 되고 have는 가지다 뭐뭐 을을 필요하겠죠. 목적어가 필요한 애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가 없이 불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불완전하니까 what이 맞는 거고 그렇죠. 완전했으면 대시 맞는 거고. 잘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한 거긴 한데 allow라는 동사를 쓰고 두 번째 동사에 쓰고 싶어. 자, 근데 동사는 당연히 두 번 쓸 수가 없으니까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투부정사 쓸지 동명사 쓸지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allow, to me 인과를 적용시켜보면 둘 중에 뭐 써야 되나요? 그죠? to니까 to with가 맞는 거 하시면 되고. 다음 거 이번엔 make라는 동사가 쓰였고 respect이라는 동사 두 번째 쓰고 싶어. make는 to me 인과를 생각하면 둘 중에 뭐 있어야 될까? to me 인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make가 무슨 동사니까? 사역동사면은 V2 자리에 준동사 대신에 뭐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respect가 맞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at cannot be bought. 다짜고짜 이런 게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나요? cannot이 couldn't가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BPP랑 능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BPP 형태가 나오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cannot buy랑 비교하시면 돼요. cannot buy랑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얘는. 그래서 responsible shopping, 책임감 있게 쇼핑을 하는 건 도와줍니다. 너가 뭐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을. 어떤 관점이냐면은 that cannot buy a new look 하면 여기서 진짜 옷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새로운 옷의 뭐 새로운 시선? 뭐 어쨌든 새롭게 보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뭐를 새롭게 보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냐면은 유명한 체인점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는 새로운 룩 그러면 되겠죠. 이 새로운 룩이라는 거는 구매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저게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룩이라는 게 구매할 수는 없는 거고 새로운 룩은 구매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cannot buy가 아니라 cannot be bought가 맞는 걸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 5번 또 나왔네. 앞에 명사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대세 짝꿍은 누구? 와시고 뒤에 문장 완전 불완전만 보시면 되겠죠. 뒤에 문장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하지.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뭐뭐을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뭘 좋아하는지. 너는 심지어 믿는데 believe in 얘는 한국말 을을 적용 안 해도 in 다음에 뭐가 없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런 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완전하니까 대시 아니라 와시 맞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 정도. in으로 앞으로 그죠. 전치사를 앞으로 옮기는 건 근데 대실 때는 안 합니다. 저게 위치였으면 되는데 대실 때는 안 하고 그죠. 대실 때는 하지 않습니다. 이실 때만 안 되냐? 그러니까 위치일 때만 합니다. 위치. 그러니까 뭐랄까 대실 때만 안 되는 거죠. 원래 제가 전치사 뒤에 관계사 절에서 접속사가 나오면 얘를 앞으로 옮겨주는 게 좋은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경우가 that만 예우입니다. that만. in that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in that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하나 더. 보자. 근데 지금 이 문제 풀면서도 벌써 뭐가 느껴지시나요? 계속 똑같은 내용만 나오죠. 어법 문제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은 무조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어떤 선생님들은 모의고사에서 29번 하나 나오니까 어법은 그냥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영채처럼 고1이고 시험 끝난 짬짬이에 내 어법 준비하시면은 그런 문제 맞히고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만 이해 잘 해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분사만 이해를 잘해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봅시다. day out browsing이는 뭐 하면 여기서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딱 봐도 분사긴 한데 그래도 막 판단하지 맙시다. 준동사인지 동사인지 판단해보자. 얘는 준동사일까 동사일까? 동사? 야, 이건 제가 지금 질문을 준동사죠. 왜 준동사절일까? 그렇죠. 앞에 뒤에 is가 있으니까 이미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긴 동사가 두 번 쓰이면 안 돼서 바뀐 현재 분사라고 하시면 되겠죠. 현재 분사가 나왔을 때도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가끔 browsing이 아니라 browse라는 동사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분사 형태로 보이는 게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해라?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아니라 준동사인지 그냥 동사인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거 보고 잘 찾으신 거죠. 얘는 준동사 자리 맞네.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능동인지 수동인지 하시면 되겠죠. 브라우징인지 브라우즈든지인지를 따실 때 품고 있는 동사는 브라우즈. 뭔가 브라우즈가 무슨 뜻인가요? 자,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만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얘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는 뭘까? 자, 이게 이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건 헷갈린다는 건데 무조건 둘 중 하나라고 했죠. 분사가 단독으로 쓰였으면은 명사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앞에 있겠죠. 이러면 요거 꾸며주는 거고 그냥 결국에 경우의 수는 둘 중 하나입니다. 명사, 분사, 명사인 상황에서 이 둘 중에 뭐를 꾸며주고 있을 확률이 높다 했어? 무조건 얘라고 했죠. 왜냐면 이렇게 묶여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일 테니까. 후치수식으로. 얘도 그럼 뭐겠어? 그냥 브라우징이나 뭐를 묶여서 day out이 묶인 거예요. day out이. 그렇죠? 그러면은 그 day out, 내가 외출,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외출이라는 표현 자체가 누가 하는 건가요?
외출하는 사람이 하겠지. 그럼 이 day out이라는 거의 간접적인 주어를 굳이 생각해 보자면 외출하는 본인입니다. browse도 누가 하는 걸까? 외출하는 본인이 하는 거겠죠. 그럼 능동일까 수동일까? 능동인 거죠.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분사 하면 안 되고 현재분사 browse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여기서 is의 짝꿍은 누굴까? 만약에 is가 틀린 거라고 하면 정답 선지가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수일치의 또 양자택일인 겁니다. 주어를 찾아봐.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그쵸, 맨 앞에.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is가 맞는 거고. 3번에 many more. 자, 3번에 골랐으면 제가 거기 써놨지만 되게 잘 고른 겁니다. 이거는 저한테 했었던 뭘 기억하는 걸까? 비교급 강조 부사 기억나시나요?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부사 5개 뭐 있나요? 그쵸. 그러면 기억하고 푼 게 맞는 거. 잘하셨습니다. many가 아니라 much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되게 잘한 겁니다. 또 뭐 있을까? much, 그죠? still도 있고, even도 있고, 그죠? far도 있고, 마지막 a lot도 있죠. 이렇게 5개. 이걸 기억해서 했으면 되게 잘한 겁니다. 여기 비교급 강조부사 아니니까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생겨요. 딱 하나. 어떤 경우에 예외가 생기냐면 more이라는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뒤에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more하고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 much 대신에 many를 써야 돼요. more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 그대로 much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 봐봐. more of us 셀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여기서 man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냥 many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푸신 거예요. 3번 모범적인 오답입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얘네 두 개 합쳐서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쵸. 관계부사 where로.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 불완전? 완전 해야 되겠죠. 얘도 근데 좀 어려울 수는 있었겠네요. 뒤에 문장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그죠? 완전. 근데 이게 완전하다고 바로 나오면 오히려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헷갈리는 게 정상인데 왜냐면 샵은 무슨 뜻인가요? 쇼핑하다. 뭐뭐를 넣어봐. 뭐뭐를 쇼핑하다.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왜 안 어울려? 그럼 샵은 타동사 아닌가? 근데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동사는 자동사이면서 동시에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완전하게 쓰여서 이게 뭐 저거 다 하는 건데 어렵죠. 이게 지금 타동사라고 왔으면 그럼 불완전한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얘를 거의 무슨 양자역학처럼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자동사면은 맞는 거, 타동사면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될까? 다른 선지를 봐야지. 다른 선지. 보통 이렇게 애매한 선지가 나올 때는 그렇게 출제자가 유도리가 없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정답인을 하나 남겨둘 거예요. 얘 봐봐. 얘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왜? 이게 resist라는 resist 맞아? 이거 정답 맞나요? 아마 맞을 텐데. 그치. resist라는 표현 자체가 목적어 자리에서 동명사를 써야 돼요. buying 이렇게. 요거는 또 애매하긴 한데 resist buying current fashions at a lower price. 요거는 그냥 또 내신이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resist는 동명사를 쓰는 거구나. 내신이었으면 이게 명확하게 외워졌어서 기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저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라고 본 거 되게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resist가 동명사를 쓰는 것까지만 또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영채가 보내준 올해 문제 2개 하면 끝이네. 큰일 났다. 꺼졌다. 꺼지지 마. 2개만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여기는 영채가 보내준 사진에서 캡처해서 그대로 해놨고 그래서 다시 풀어보실 땐 제가 타이핑을 해서 옮겨놨는데 봐보죠. 첫 번째로는 A번에 있는 위치가 what으로 바뀌어야 돼. 위치랑 what이랑도 대꾸가 되는 쌍인가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위치랑 what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 너무 뻔해서 그래. 앞에 뭐랄까 얘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엔 저런 식으로 밑줄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바리에이션은 없어요. 세상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무조건 이렇게 밑줄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만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나온 순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얘네들과 따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했을 때 얘 앞에 명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what 빼고는. 그래서 이게 틀린 거라고만 판단해서도 잘한 거죠. 근데 앞에 명사 없고 관계대명사니까 what인 것까지 고르시면 잘하신 거고. 다음 3번에서는 whom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가요? 목적격이죠. 근데 여기선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될까? 주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으니까. 자, 관계대명사라는 표현은 진짜 그냥 대명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뒤에 주어가 없을 때. 왜? 이 대명사가 주어일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언제 써야 될까?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왜? 이 대명사가 목적어일 거라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어야 될까? 소유격이 없어야 돼. 왜? 얘가 그 소유격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읽혀야 정상이냐면 이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주어로 읽혀야 되는 거예요. who had. 그렇죠? 그러면 whom이라는 게 이상한 게 바로 보이는 거죠. 물론 맞췄지만 그래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거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crippling 바로 분사로 들어가지 말고 준동사일까 동사일까 이 자리? 준동사죠. 왜냐면 앞에 is 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능동인지 수동인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뭐 니그로의 인생은 cripple 하면 무슨 뜻이야? cripple. 막 팔다리를 자르다 상처를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니그로의 인생이 상처를 주는 걸까? 니그로의 인생이 상처를 받는 걸까? 받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동으로 crippled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이거 요즘 핫합니다. 이게 요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하나는 좀 잘 낸 문제다. 힘이라고 다짜고짜 대명사가 나왔을 땐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제기대명사 himself를 떠올리셔야 돼요.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래? 아니라 어디 갔어? 니그로는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얘네들은 발견했대요. 뭐래? 스스로가 추방자인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니그로가 자기 모습을 회고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힘은 주어인 니그로랑 같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힘셀프가 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좀 잘 나옵니다. 혹은 또 뭐가 잘 나오냐면 it 이런 거에 밑줄 쳐서 나왔어. 그럼 얘는 대꾸되는 짝꿍이 누군 걸까? 저기서 말한 걸 기준으로 하자면 itself겠죠. itself. 근데 얘는 짝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명사의 수일치를 이용해서 이신지 대민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형이면 이시고 복수형이면 대미여야 되니까 뭐를 가리키는 건지 찾아서 예인지 예인지를 고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명사가 나왔을 땐 대명사의 수일치 아니면 제기대명사. selves죠. selves. 그건 앞에 대명사가 복수형이 됐으면 되겠죠. themselves, ourselves. himselves 막 이런 건 없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거 하고 마무리하죠.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답을 먼저 보자. 4번에가 대시돼야 된다. 이건 정석적인 문제죠. what인지 대신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앞에 명사 있나요, 없나요? 얘는 있다고 봐야 되고 없다고 봐야 되는데 chances are good. 얘가 없다고 보면은 that you remember stories. 근데 어떻게 풀어도 문제는 풀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있다고 보면 명사를 뭐로 보셨나요? chances. 그쵸. chances로 보면은 잘한 거긴 합니다. 얘도 좀 지문을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that 하고 넘어가셨어도 됐겠죠. 명사 있으면 what은 쓸 수가 없는 거니까.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수거기도 합니다. 뭐 chances are that 약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수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사가 없다고 생각해도 근데 풀 수는 있어. 왜? 명사가 없어서 관계대명사 what인지 접속사 대신지를 판단하고 해봅시다. 뒤에 문장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완전하니까 어쨌든 what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개가 애매할 때 어쨌든 풀리게끔. 그래서 우리가 풀이하는 그 로직을 안 까먹으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에선 have 나왔네. 이 have가 틀렸다라고 하면 짝꿍 선진 누구일까? 그쵸. 수일치 문제. 그리고 여기서의 주어는 누구? people이니까 그쵸. has가 아니라 have. 다음 2번이 went to인가요? went to는 이거는 어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뭐가 쓰였냐면은 지문에선 attended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attended라는 표현은 타동사기 때문에 어디에 참석하다 할 때 attend to presentation 할 수가 없습니다. 타동사니까. 근데 went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죠. 우리가 똑같이 presentation에 참석한다라고 하고 싶을 때 I attended the presentation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I attended to the presentation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근데 go로 해볼게. I go presentation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죠. go는 자동사니까. 그래서 I go to presentation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attended가 went to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물어본 건데 어렵긴 하지만 내신에서나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to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요렇게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니까. 두 번 마지막으로 5번 어딨나요? if? 자, 제가 장담컨대 지금 아직 저랑 다 하진 않았지만 다 하긴 했는데 나중에 뭐 방학 때 어법 특강 같은 걸 비슷하게 한다거나 했을 때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제가 if에 짝꿍이 누군가요? 하면 떠오르는 애가 있나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선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법 문제에서는 답이 되든지 간에 오답이 되든지 간에 짝꿍이 떠올라야 돼. 짝꿍이 안 떠오르는 선지는 뭘까? 그냥 이상한 선지인 겁니다. if가 틀렸다라고 하면 저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건데? 선생님도 모르고 내셨을 거예요. 그냥 if가 틀렸다라고 하면 저기 자리에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푸실 땐 기본적인 논리가 뭐가 돼야 된다? 양자택일이 기본 논리가 돼야 됩니다.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점검함으로써 맞은 게 판단이 돼야 되고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정답 선지가 뭔지 머릿속에 빡 떠오르는 게 좋은 거다. 짝꿍이 안 떠오르면 뭐 하는 선지다? 그냥 이상한 선지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은 양재고 어법 3개년이 아니라 3개 시험지를 본 거죠. 올해 중간기말이랑 이번 중간고사.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나오는 것만 나왔습니다. 뭐 나왔어요? 분사 직역계 나왔죠. 수일치 직역계 나왔죠. 관계사 직역계 나왔죠. 대시랑 와 직역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왔어? 그리고는 뭐 형용사부사 나왔었나?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그게 높고 이러고는 잘 없습니다. 뭐 대명사 아까 제기대명사 그냥 대명사 요 정도죠. 근데 재밌는 건 얘네가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요 정도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만 영채가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법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더더군다나 어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영채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아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이해돼도 장담컨대 기말고사 때 어법 문제 3문제 나온다고 하면 2문제 맞출 거예요. 왜? 이것만 안다라고 해도 선지가 어법 문제 5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3개에서 많으면 당연히 5개 다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 적어도 3개 이상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영채가 뭐 하면 돼? 진짜 정 모르겠으면 둘 중 하나 찍으면 되겠죠. 혹은 둘 중 하나를 소거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법 문제 풀 때는 자기가 아는 거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소거하는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운 좋으면 여기서 다 나올 거고 아니면 하나 남으면 되게 좋은 거고 아니면 2개 남지 3개까지는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만 만들면 되는 게 어법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스킬을 더 배웠죠. 짝꿍이 안 떠오르면 그냥 걔는 망한 선지 까지 하면은 못 푸는 어법 문제가 잘 없습니다. 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숙제는 딱히 없고 지금 특강 주차니까 그냥 저한테 그걸 보내주는 게 숙제입니다. 시험 범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숙제가 정식적으로 나갈 거예요. 하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그거는 자 그것도 왜 나왔는지에 대해 간단히만 얘기해. 전 과목 다 있죠 그거. 이게 우리가 왜 제가 기출 특강을 하고 기출 풀이를 하고 하냐면은 언남고도 어쨌든 공립학교니까 8학년이긴 하지만 공립학교의 특징은 3에서 5년 주기로 강사분들이 발령을 받습니다. 강사가 아니라 교사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일까? 최소 3에서 5년 동안은 시험 내는 사람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시험을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시험 문제 유형이 맨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채가 실제로 지나온 기출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보면서 좋은 거는 이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자주 내시는구나에 대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올해 중간 기말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를 본 게 직접적으로 다음 기말고사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면은 되겠지만 그 도움은 간접적일 겁니다. 왜? 시험 범위가 다르니까. 근데 그건 왜 줬을까요? 언남고 작년 기말 범위는 올해 기말 범위랑 겹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도를 비슷하게 나갈 거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유형에서 변형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남고 특성상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들은 적어도
교과서가 들어가니까 기말 때 7과 작년에 들어갔으면 올해도 7과 들어가겠죠. 이 문제 보고 요거 연습하면 되는데 언남고는 막 중구난방입니다. 교과서가 안 들어가고 막 계속 모의고사 몇 년도 하니까 그렇겠지만서도 살펴보시면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방향이 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그 전 과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영어 빼고는 학원 측에서 만들어 주신 거라 그렇죠. 두각 좋은 학원이다. 약간 이런 거. 친구들한테 자랑하십시오. 두각 이런 것도 해준다. 고생하셨습니다.